푸른밤 종현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요일 혹시 언젠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금요일 순서래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누적된 스트레스가 목요일에 빵 하고 터지는 거죠. 만약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정말 목요일인 오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죠. 학생들은 싫어하는 과목이 있는 날 혹은 학원이 있는 날이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매일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음의 저울로 잰 일주일의 무게가 점점 심해지죠. 무겁고 힘든 짐은 잠시 내려놔도 될 텐데 오늘은 목요일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잠시나마 다 내려놓고 여기서만큼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맥스 프로스트의 Nice and Slow 였습니다. 노래 좋은데요? 되게 섹시한 느낌? 비트가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가장 힘드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목요일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제 요일별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교적 스케줄이 들쑥날쑥한 편이어서 요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많이 진행되는 편이라기보다는 그 스케줄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요일을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목요일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좀 위로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 에픽하이 전설의 3인조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12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데요. 푸른밤 가족들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5 김태우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티로드에 초대합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는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장진 감독의 13년 만의 신작 연극 꽃의 비밀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DCF 대명문화공장 이관 라이프웨이홀이고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다우닝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삼보 테크노타워, LG 베스트샵, 조이시티,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좀 이 노래도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오늘 너에게에서 좀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곡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데이빗 게타라는 이 DJ의 곡이고요. 프로듀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목소리는 시아의 목소리입니다. 이 둘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또 대단한 곡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데이빗 게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어떠한 클럽 공연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현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 공연 보러 온 외지 분들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DJ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티타늄이라는 곡이고요. 데이빗 게타와 시아의 어떤 시너지가 정말 큰 그런 곡이죠.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빗 게타 그리고 시아가 함께한 티타늄 듣겠습니다. You shout it out, but I can't hear a word you say. I'm talking loud, not saying much. 데이빗 게타와 시아가 함께한 티타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좋은 노래입니다. 신나죠. 그리고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고 이 페스티벌이나 이런 곳에서 되게 사랑받았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이상미님, 쫑디 전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결혼식 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신혼여행도 취소하려다가 그래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까 가기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두 번의 지연, 18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출발을 했는데 또 한국 가는 비행기도 16시간이나 지연이네요. 아, 좋은 생각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긍정의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비행기 지연되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이 짜놓은 플랜이 좀 무너지니까 정말 짜증 많이 나는데 그래요.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이 지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공항에서 이래저래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또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으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이 시간이 또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좀 공항에서라도 재밌는 추억을 좀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힘내십시오. 배은영님, 9월 1일부터 세부서로 가서 신혼여행 사연을 전에 소개했다고 세부서래.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가 봐요. 세부로. 배은영님 사연에선 9월 1일부터 새 부서로 가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 당장 해달라는 타 부서 일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눈물이 나네요. 종디도 피곤하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짜 힘들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진짜 연습생 때 새벽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그것도 다음날 또 이제 그 주에 마지막 주말에 되게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그때 진짜 밤을 며칠을 꼬박 샜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춤추고 너무 힘들고 막 그때 또 겨울 가까워갖고 추워가지고 막 지하에 조명 켜가지고 조명에서 이렇게 몸 녹이고 막 그랬었던 연습생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습하는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울면 안 되는데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울어서 눈물 겨우겨우 참긴 했었는데 진짜 힘들어서 눈물 나고 지치고 피곤해서 눈물 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때 이후로도 막 힘들어서 눈물 나고 그랬었던 적이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인생에서 첫 경험이었어요. 그게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날 것 같았던 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힘내시길 바랍니다, 은영 씨. 예. 이게 또 부서가 바뀌면은 이래저래 할 것들이 많겠죠. 권보미님, 오늘 그동안 수능 때문에 수고한 저한테 선물을 주려는 마음에 서울로 뮤지컬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막 집에 들어왔는데 몸은 조금 힘들지만 수능 끝나고 뭔가 허했던 마음은 채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하고 싶었던 것들, 본인을 위한 활동들 이래저래 좀 찾아나가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이래저래 쌓여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수고하셨으니까 어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미님도 수고하셨고요. 본인 외에도 또 많은 수능 치르신, 시험 치르신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현주님, 저는 27살 취준생인데요. 출판 편집자로 방향을 정하고 한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일단 방향을 정하긴 했지만 앞길이 막막해서 불안하고 한동안 자괴감이 들어서 참 힘들었는데요. 쫑디가 부정적인 감정도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땐 끄덕였지만 막상 하려니 모르겠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이게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뭐랄까 타고난 본성의 차이인 것 같고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차이, 다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출판 편집자로 계시니까 이 편집을 하려면 이 어떠한 포인트, 감정성의 포인트라든지 이 글이 무엇을 이제 또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편집자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디렉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잘 간직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또 경험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직업에도. 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주님도 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글로 써서 구체화시켜서 기억을 좀 해놓는다든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박다솜님, 공부하는 게 직업인 대학 원생인데 사무직 제의가 들어왔어요. 공부도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흔들렸는데 5년을 옆에서 봐온 남자친구가 너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해줘서 순간 정신이 들었네요.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고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5년이나 또 만나신 분이 또 옆에 있었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저래 또 도움을 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두 분이 서로를 잘 알고 믿고 있다라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도 좀 들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남자친구분과 좋은 관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솜씨도 하고 계신 공부 잘 마무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810님,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온 고2, 아니 예비 고3입니다. 학교 야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 책상에 놓은 노트북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들었는데 마침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컴퓨터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시네요. 정말 억울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왔는데 김 빠져요. 쫑디가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타이밍. 근데 그땐 얘기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나 옮기려고 그런 거라고, 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다고. 근데 너무 말투가 변명 같았죠. 저 같은 말투를 하지 마시고. 근데 청소 지금 막 하려고 그랬는데 방 청소 좀 해야, 그러면 지금 하려고 했다고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컴퓨터 하지 마. 아니 안 할 건데 옮기고 있는 건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고3이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래저래 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머님 마음도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김환우님, 이사 와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 중입니다. 지금은 페인트 칠하고 니스를 칠하고 있는데요.
좋은 노래가 나와서 잠깐 휴식 중이네요. 계속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페인트 칠 하시는군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니스 칠하면 이제 잘 안 벗겨지는 거죠. 이제 코팅하는 것처럼. 그렇죠. 잘 마무리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것이니만큼 더욱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도 축하드리고요. 이삿짐 정리 같은 건 진짜 천천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급하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놓치는 부분이 계속 생겨서 정말 한 달, 두 달은 봐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메이저 마이자의 Cry 그리고 종현과 정준영의 애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Feels like a fallen angel hitting the ground. My head is spinning in circles when you come around. I never wanted to hurt you, but I let you down. But I can't help the way I feel about you now. 돌아가는 저 풍차도 날리는 가을 끝자락 낙엽도 내겐 아무 의미 없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바람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색깔이 분명한 작가의 글은요, 어투나 단어만 봐도 이거 그 작가가 쓴 거 아니야? 하고 알 수가 있는데요. 목요일 푸른밤, 우리는 들려오는 노래에서 이분이 오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푸른밤 선곡의 시그니처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할게요. 고덕시 클럽. 고덕시 클럽 함께 할 분은요,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하는 푸른밤 가족들의 습관 나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습관이란 말 멋진데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무서우신 분이네요. 입술 빨갛게 오늘. 레드립을 네, 그렇죠. 바르고 오셨어요. 레드립입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별로 없었고요. 그냥 뭐 일상의 환기?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마르살라라는 그 컬러가 한번 트렌드라고 발라보셨군요. 네. 전 사실 뭐 모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잘 그죠, 모르고 모르죠. 화장 트렌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르죠. 받기는 잘 하지만. 잘 어울리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자, 내일이랑 모레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콘서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일, 21일. 네. 오,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또 매진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 뭐 처음에 10분 만에 매진이 됐다가 취소표도 많이 나오고 우여곡절을 겪었죠. 뭐 당연한 거죠. 취소표가 나오는 그래도 거야. 드디어 내일이네요. 네. 제가 재밌게 잘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재미라기보다 음. 그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를 조금 더 깊게 어떤 되게 진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네. 또 겨울에 하는 공연은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거의 가을이나 겨울 때 공연을 많이 해서 저는 원래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 너무 추웠다가 들어가잖아요. 그 공연장 안에 그럼 따뜻하고 일단. 네네. 그리고 웬만하면 공연장을 이렇게 뜨겁게는 안 해놓잖아요. 그걸 히터를 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졸리지 않게 뭔가 약간 서늘한 공연장 안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노래 같은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또 달아오르고 그렇죠. 따뜻해지고. 네. 공연장은 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굉장히 긴 공연 하셨었잖아요. 저요? 네. 12회짜리. 그러니까 얼마나 공연장의 기쁨을 또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되게 오면서까지도 고민했는데 정했어요. 뭐예요? 스위트. 스윗. 네, 스위트라고. 달콤함? 네,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스윗한 노래들입니다. 네. 그래요. 달콤한 노래들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달콤한 곡들. 워낙에 그 가사들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요? 네, 종현 씨 가사들은 좀 달콤한 스타일이 많아서. 아, 다행입니다. 네. 자, 달콤한 곡. 첫 번째 곡은 뭘까요? 첫 번째 곡은 Sharpness라는 제이미 운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곡이에요. 네. 샤프니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샤프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되게 그거에 니스가 붙었으니까 샤프하지 않다란 뜻인가? 잘 모르겠네요. 들어보죠. 네. 제임스 운의 샤프니스 듣고 오겠습니다. Never been so inside when I give in to you. 제이미 운의 샤프니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 네. 노래 진짜 스윗함이라기보다 뭔가 저는 딱 듣는데 네. 되게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 그래도 스윗한 건데요. 네, 달콤한데 뭔가 달콤 쌉싸름한. 쌉싸름한 느낌이 또 함께 있는, 그리고 좀 뭔가 시니컬하면서 이제 달콤한 느낌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런 느낌? 네, 되게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되게 쿨한데요? 쿨하죠. 네. 그 노래가 딱 나가자마자 또 우리 PD님이 이 샤프니스는 명사형이다. 예민함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날카로움이다. 역시 샤프니스 하시네요. 정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영국 싱어송라이터는 83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랑 동갑이에요. 네. 동갑을 만나면 되게 신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2007년에 데뷔를 해서 여러 앨범을 냈지만 네.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가장 최근에 2015년에 낸 싱글인데요. 네.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왜 처음에 했던 음악이랑 지금 하는 음악이 약간 다른, 네네네. 점점 발전해서 자기랑 조금씩 더 어울리게 되는 네네. 이 곡이 특히나 제이미 운한테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이렇게 노래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보컬 더- 스타일도 바뀐 건가요? 그렇죠. 창법이 지금은 되게 작게 예민하게 부르는 편이라면 원래는 조금 더 좀 지르기도 하고 더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는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색깔을 잘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장르도 뭐 일렉트로닉, R&B, 뭐 네오소울, 뭐 트립합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엔 리드미컬한 장르 쪽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렇죠. 좋은 노래 소개를 받아봤고요. 네. 자, 다음 노래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다음은 영국 밴드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재작년이었나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이 노래를 초콜릿이란 노래를 그렇죠. 이 팀의 그죠. 소개하면서 이 팀을 소개했었어요. 기억력 좋다. 1975 우리나라 말로 더 1975 네. 외국 말로는 더 1975라는 밴드의 아우, 노래 이름 노래. 길어. 노래는 더 시티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해요. 이 아, 노래는 신나요. 아, 신나요. 네. 이 팀 자체가 좀 스윗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늘의 주제와도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곡이 아닐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더 1975의 The City 듣겠습니다. Don't call it fire when you know it's a war. And we're having me t-shirt on. And go still on the bed because you know that you want to. You got pretty eyes that know you're wrong. 더 1975의 The City 듣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보컬이 일단 너무 뭔가 매력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 생긴 것도 매력이 있으니까 약간 그 투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이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 공연 때도 진짜 귀여워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되게 멋있게 막 하는데 보기엔 귀여운 거. 약간 그렇구나.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저도 그 10대 소녀처럼 깍깍대면서 봤었는데 그랬군요. 아마 작년에 내한했을 거예요. 네, 네네네. 맞아요. 들으면서는 저는 이제 이 밴드의 사운드니까 네. 좀 악기의 어떤 연주라든지 그 특유의 톤 같은 것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볼까 했는데 네. 처음에 나온 드럼 자체가 상당히 매력 있네요. 근데 네, 맞아요. 심지어 찍은 드럼인 그쵸. 것 같아요. 찍었거나 혹은 아니면 녹음을 해서 네. 거기에 이펙팅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그냥 드럼톤은 아니라는 거죠. 네, 상당히 매력적인. 네, 그래서 그 드럼톤 때문에 이 곡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에도. 그루브가 있네요. 그쵸. 스네어에서 오는 그루브가 확실히 있네요. 근데 스네어가 네. 언제나 중요한 것 같아요. 스네어 중요하죠. 박자 잡아주는 애인데 네, 그렇죠. 누가 들어도 들리는 박자잖아요. 그래서 그거. 빠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더 1975의 노래 들었는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더 시티. 더 시티는 네. 이 1975라는 밴드의 데뷔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되게 잘 된 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틀곡은 아닌데 제가 특별히 약간 이렇게 뒤쪽에 있는 곡이어도 좋아해서 예,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그 라이브에서는 특히나 멋있으니까 저는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네, 추천드립니다. 또 내한이 있다면 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요.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다음 곡은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의 곡이에요. 네. 혼내라는 분의 Love's the Job You Hate라는 곡인데 결국에 사랑이 너가 미워하는 잡이다는 뜻이겠죠? 맞나요? 맞나요, 용수 PD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너가 미워하는 잡이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냥 왜 좀 PD님이신데 출연도 못 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옆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고. 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 듣고 2부를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혼내의 Love's the Jobs You Hate 듣겠습니다. So here we are, head to head.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식 클럽 오늘은 Sweet라는 주제로 그렇죠. 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저 너무 이 혼내 노래 너무 좋아서 음. 지금 저장했잖아요. 제목과 진짜 가수 좋죠. 따로 저장해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아티스트였는데 작년부터 EP가 3장 나온 팀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신인 팀이고요. 음. 그리고 뭐 한편으로 일렉트로닉 소울 듀오다, 뭐 아니면 일렉트로닉 신스팝 듀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냥 듣는 사람 느낌으로는 신스팝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신스 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뭔가 꽉 눌려 담긴 듯한 뭔가. 그리고 이게 신스가 한 가지 음원이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를 바꿀 그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바꿨다는 게 너무나 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믹스도 잘했고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보컬 이펙팅도 너무 네. 센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영국 프로듀서 두 사람이 모여서 이제 듀오를 결성을 한 건데
참 잘 결성했다는 참 잘했다. 생각이 아이고 참 잘했다 이것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지금 좀 펑키한 리듬으로 가지만 뭔가 약간 세련되기도 했고 예. 뭐 레트로한데 뭐 약간 좀 소울풀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느낌이 가미된 그런 곡이더라고요. 다른 곡은 또 좀 더 우울하고 약간 몽환적이에요. 네. 이 곡이 특히나 약간 좀 신이 나기도 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 트렌드에도 음. 레트로 펑크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레트로 펑크가 이제 힙합으로 네. 넘어간 상태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레트로 펑크가 왔을 때도 그러니까 보컬이라든지 멜로디 라인보다는 그냥 레트로 펑크 트랙에 이제 힙합이 쓰여진 형태로 좀 레트로 펑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같은. 예. 네네.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레트로 펑크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뭐 힙합과 뭐 그 외적인 장르 들어가도 이제 혼합되기 상당히 용이한 그렇죠. 그런 장르인데 그렇죠. 힙합의 뭔가 전유물처럼 딱 박제가 된 듯한 느낌?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게 레트로 펑크 장르에서 이제 멜로디가 좀 확 튀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 개인적으로 펑크가 멜로디 좀 진짜 좋잖아요. 그 노래 기가 뭐야? 막히죠. 마크론슨하고 브루노 마스 같이 업타운 한 펑크요. 그 노래도 사실 진짜 좋은 레트로 펑크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주면 뭐 물론 또 대중들도 어떻게 쫑디가 좀 써봐요. 예. 마크론슨이랑 그 브루노 마스가 그 노래를 거의 1년 동안 썼대요. 그러니까 그 한 곡을. 그랬다면서요? 금방 썼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리프도 그렇게 특이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맞아. 그죠? 다 너무 뻔하잖아요. 되게 뻔한 그냥 251 코드 진행에 그런데 어. 좋으니까 오래 썼구나 싶더라고요. 네, 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곡은 제목에 스위트가 있습니다. It Could Be Sweet라는 It 곡인데요. Could Be Sweet. 트립합 장르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트립합 하면은 좀 음울하고 약간 음, 스산하고 좀 으스스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전 이 노래 특별히 좋아해서 오늘 골라봤어요. 이 네. 노래는 이상하게 트립합 중에서도 스윗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수 이름이 포티쉐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선곡하신 적이 있죠. 맞아요. 포티쉐드 노래 네. 듣고 아유 이 친구 되게 우물한 친구래. 어우 우울해라. 그랬었던 기억이 났는데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포티쉐드의 It Could Be Sweet 듣겠습니다. I don't want to hurt you. No reason to vibe but fear. And I ain't guilty. 포티쉐드의 It Could Be Sweet 듣고 왔습니다. 아유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되게 멋있죠? 멋있다. 너무 좋은데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느낌? 아름답다. 뭐 섹시하다 그런 느낌보다 멋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보컬리스트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저 이거 한 20살 때 많이 들었었는데 밤에 네. 이 앨범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귀신 나오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음울한 덤이라는 앨범에 수록곡 있는데 꽤 수록곡인데요. 오래된 네. 팀이죠. 그쵸. 포티쉐드. 세기말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년대 세기말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좀 세기말이라 보니까 좀 우울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트립합이란 장르가 태어나기 너무나 적합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포티쉐드. 네. 이 팀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팀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 트립합이 일단 시작된 거는 매시브 어택이라는 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매시브 어택에서 그 음악을 같이 하고 있던 제프 베로우란 남자가 프로듀싱한 팀이에요. 이 팀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시브 어택이라는 크나큰 바다에서 한 줄기 나온 강 같은 듀오라고 밴드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팀이 그 트립합 장르의 대중화에 기여한. 그러니까 매시브 어택은 조금 더 매니아층이었다면은 이 팀 때문에 조금 더 대중화가 된 그런 팀입니다.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붐을 일으키는 음악적인 붐을 그렇죠. 일으키는 사람이 매니악한 어떠한 색깔은 유지를 하면서
프로듀싱으로 다른 대중을 공략하는 그 장르의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낸다는 거. 대단한 거죠. 정확히 계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건 또 이제 매시브 어택, 포티셔드 그리고 트리키까지 네. 트립합의 어떤 3대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다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립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이란 고장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르대요. 굉장히 음울하대요. 그 동네 그 자체가. 동네 자체가 딱 기차에서 내리면은 안개가 자욱하고 굉장히 뭐 스산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적인 부분이 진짜 뭔가 어떤 힘을 이끌어내는데 참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뭐 있는 것 나인 씨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정릉에서 태어났는데 정릉. 제 느낌상 그 노원구에서 제가 사춘기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노원구에 락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의 피를 받지 않았나. 노원의 피.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 곡인데요. 퇴폐적인 이 베스 기븐스라는 여자의 포티쉐드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달콤한 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뱀파이어 위켄드라는 밴드의 스텝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뱀파이어 위켄드. 네. 팀 이름 자체가 장난 아니네요. 그 팀 이름이 좀 으스스한데 그 음악 자체는 좀 달콤하고 착한. 예,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뱀파이어 위켄드의 스텝 듣겠습니다. Every time I see you in the world, you always step to my girl. Back way back, I used to front like Andrew at Mechanicsburg, Anchorage, Dar es Salaam. 뱀파이어 위켄드의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어우, 노래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막 저는 막 박쥐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팀 이름 때문에 박쥐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맞아요. 뭔가 좀 기차 여행하는 듯한 느낌도 전 들었고요. 좀 풋풋하죠. 네, 곡 노래에서 곡 분위기에서.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뱀파이어 위켄드 저는 모르는 팀이에요. 그렇군요. 어떤 팀인지. 일단 2008년에 데뷔한 미국 밴드입니다. 4인조 밴드인데요. 그 아까 좀 풋풋하다고 했는데 콜롬비아 대학 출신이래요. 다 같이. 그래서 대학 밴드 음악 경연 대회에서 뭐 이렇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가요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풋풋한가 보다. 되게 신기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니까요. 이 밴드들은 그런 힘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름은 뱀파이어 위켄드. 왜 그랬을까? 패기. 대학생의 패기 아닐까요? 패기 장명.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팀 이름이 어쨌든 음악이랑 굉장히 매치가 잘 안 되는 네.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뱀파이어 위켄드. 뭐 달콤한 느낌도 많이 들고 스윗이라는 주제로 또 오늘 쭉 선곡을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저는 좀 오늘 혼내곡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많이 남네요. 자, 오늘 좋은 선곡 감사하고요. 네. 공연 그쵸. 20일 21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난시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정준일의 괴물. 이 노래 좋잖아요. 아니 왜 하필 나를 보내면서 이제 난시 같은 미녀를 보내고 웃긴다. 이제 정준일의 괴물을 듣는 거죠. 굉장히 락해한 노래죠. 좋은 맞아요. 노래. 뭐 피아노 부수는 노래. 그렇죠. 준일 씨가. 준일 씨가 악마로 변한 노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난시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엄마는 나랑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내 손을 보면서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해주신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고생을 안 하니까 손이 이렇게 예쁘지. 나는 엄마의 말에 장난스럽게 엄마,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도 안 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엄마는 그 말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 며칠 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젊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의 말을 듣자 예전에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엄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놓여진 사람들에겐 그리고 고생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삶에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겐 사치스러운 얘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엄마의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한순간은 나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왠지 더 쓸쓸해 보였다. 그래도 나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다 아물었는데 엄마의 상처도 지금은 많이 아물었을까? 오늘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려야겠다. 그리고 핸드크림도 발라드려야겠다. 엄마의 손이 조금이라도 보드라워지면 엄마의 아픈 기억들도 조금은 흐려질 것 같으니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앞으로 엄마의 날들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시간은 나의 맘을 스치고 아픔이 내 하루를 채울 때 하루의 끝, 오늘은 김수지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싱인앤츠의 어른이 되는 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또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고 장난스레 던졌던 이야기가 또 부모님의 가슴에는 이렇게 남아있다가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그래요.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 옆에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좀 회복을 주고 싶은 마음 좀 100분 이해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데 또 본인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서 또 나와 함께 해준 가족에게도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들을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글쎄 어머니의 마음도 그리고 손도 어서 좀 부드러워지셨으면 상처도 좀 나아지시고 회복되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있네요. 사연 주신 분의 어머니요. 그래요. 짧은 사연 좀 더 만나겠습니다. 장세화님, 한 달 전에 안구 건조증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고생 중입니다. 시리고 뻑뻑해서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데 치료 방법이 없다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쫑디가 힘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인공 눈물 또 너무 자주 넣으면 이게 안구 좀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순간적인 이 건조함은 이제 인공 눈물로 좀 달랠 수 있는데 이걸 또 습관적으로 많이 넣다 보면 적당히 넣지 않고 습관적으로 많이 넣다 보면은 이게 눈물이 좀 안 나와서 이게 좀 힘들죠. 관리라는 게 상당히 어서 좀 편해지시길 바라고요. 좀 겨울 되면서 이제 날씨 많이 추워지고 바람 많이 불고 하면서 더 건조해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눈이 많이 안 좋아서 렌즈를 많이 끼는 편인데 저도 건조증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때 눈 따뜻하게 하고 자고 뭐 그런 관리를 좀 하긴 하는데 사실 건조증 심할 때는 답이 없죠. 눈 감고 있는 거 말고는. 근데 밤에라도 좀 푹 쉬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들을 좀.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0824님, 수능이 끝난 후 새벽을 누리고 있는 고3입니다. 라디오 챙겨 듣는 게 푸른밤이 처음입니다. 예체능 고3이라 수능이 끝이 아닌 시작이지만 힘내서 헤엄쳐 나가야겠죠. 응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예체능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또 수능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잘 해내시길 바라고요. 그것도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사실 수능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출발 기점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어떠한 경험 중 하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힘내서 다들 잘 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님, 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서울에 갔다가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제 옆자리에 하필 취객이 탄 거예요. 술 냄새, 발 냄새, 거기다 혼자 계속 중얼중얼. 본인 휴대폰을 바닥에 수없이 떨어뜨리고 줍고 반복을 하더라고요. 정말 1시간 반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집에 와서 싹 씻고 누워서 쫑디 목소리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이래저래 글쎄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4670님, 몇 시간 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남자애가 저한테 여자친구 생겼다고 자랑을 했어요. 고백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제 고백이 너무 부끄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뭘 부끄러워해요. 사람의 인연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은 많이 상하고 속은 좀 쓰리겠지만 그래도 시기라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씁쓸하네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고백을 뭐 남에게 나의 진심을 전한다라는 게 되게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현송님, 쫑디, 저 어제 친구한테 인형 뽑아주려다가 8,000원 날렸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친구라서 오랜만에 뭐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푸른밤을 자주 듣는 친구라서 문자를 한번 보내봅니다. 제 친구 수빈이한테 이사 간 곳에서도 잘 지내라고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친구에게도 즐거운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고백을 하셨네요. 그 이야기가 또 작은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8,000원을 사용한 인형 뽑기 참 재밌죠. 이게 뭐 요즘에는 극장 가면은 옆에 오락실 좀 있고 인형 뽑기도 있고 막 그런 편이어서 저 얼마 전에 누나와 함께 극장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저도 살짝 봤거든요. 하진 못했는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형 뽑아서 누나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나 줘도 누나도 쓸데없을 것 같아서 뽑아주진 않았는데 뭐 물론 저도 시작했으면 8,000원 이상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영화 시작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시작하면 그런 거 왠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어쨌든 좋은 추억 만드셨길 바라고 두 분의 어떤 우정도 더 돈독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9785님,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게 변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상대를 보는 눈이 바뀐 거라면 어떡하죠? 이 둘의 사이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바뀐 것, 내가 바뀐 것, 이거는 되게 판단 자체가 내가 내리는 게 쉽지 않죠, 원래는. 근데 대부분은 상대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야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엔. 그래요. 이 분간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푸른밤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리님, 안녕하세요 쫑디, 예비 고1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도 느끼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느끼실걸요? 이 시간에 또 설거지라고 하면은 어머니께서도 늦게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좀 많이 피곤해하고 계시는 중이실 것 같은데, 이거 되게 크죠. 집에 들어왔을 때 설거지가 얼마나 큰일인데요. 이게 저도 사실 음식 예전에 요리 좀 많이 했을 때는 설거지까지 하고 나눠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음식 요리하는 것보다 사실 설거지가 더 좀 꼼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느끼실 것 같고요. 규리 씨의 마음도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일상다반사, 그리고 뉴욕 물고기의 나라라 물고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디오 가게에 가고 옛날 영화 뒤져보다 몇 년 전 놓쳤어. 외로운 일상적인 습관,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 프라이머리 오혁의 아일랜드 듣고 오겠습니다. 눈 떠서 아직 침대야. 지금 쉬고 금방 나갈게. 이미 지근한 우리 관계를 보며 오늘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명언들을 쭉 훑어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생이라는 회의가 열리고 있다. 당신은 참석했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한 말이었어요. (3950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누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볼 문제예요. 내 인생은 당연히 내가 산다고 믿고 있지만 가끔 내가 아닌 남이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살면서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요. 내 생각과 소신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내렸으면 하고요. 오늘 끝곡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